네, 안녕하세요. 5월 30일 금요일,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코인 랩소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증시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지만요. 코인 시장은 마지막은 아니죠. 계속해서 나오지만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에 큰 힌트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세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먼저 비트코인 시세 간밤에 좀 하락했습니다. 차트 먼저 펼쳐보면요. 아무래도 관세 불확실성 이슈가 나와주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간밤에는 10만 5,300달러대까지 떨어졌네요. 전일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인데요. 어제 방송에는 10만 7천 달러 선은 그래도 지켜줬던 비트코인, 현재는 10만 6천 달러 초반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간밤에는 10만 5천 달러 선도 위험했다, 아슬아슬했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코인 마켓캡 기준이죠. 10만 4,8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입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지만요. 이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 권한을 넘어서서 관세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장에서는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발언은 선호했던 심리로 보여지자만요. 하지만 이에 즉각 트럼프는 반발했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오히려 이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 아닌가, 이런 반응을 보였고, 잠시 후 미증시 이야기하겠지만 미증시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비트코인 역시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연일 최고가, 역대 최고가는 11만 9,900달러. 지난주에 이 시세와 비교하면 크게 5% 이상 하락한 수치인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제도 정비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 달러화 약세도 비트코인에 이러한 영향을 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째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요.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다시금 11만 달러를 넘어서 12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미증시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사실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슈들도 함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비트코인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바닥을 다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일 확 떨어지지 않고 적당한 선은 지지해 주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말고 다른 시세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부터 보시죠. 이더리움 하루 동안의 시세인데요.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의 차트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쯤에 가장 최저점을 기록했고요. 2,568달러 기록했네요. 최저점은. 그렇게 해서 살짝 지금은 회복한 2,637달러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이 코인 시장을 다시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뉴욕 증시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에 약간의 이슈들만 해도 크게 출렁이는 모습들이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XRP입니다. XRP 역시도 하락했네요. 보통 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많이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점은 2.17달러 선이고요. 현재는 2.22달러까지는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 역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도지코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다를 바 없네요. 10시 기점으로 최저점 기록했습니다. 0.2057달러, 그리고 현재는 살짝 올라와서 0.2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거는 여담이지만 일론 머스크의 행보인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이 도지, 정부 효율부에 대한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또 임기가 끝이 난 시점과 맞물려서 X에다가 이런 이야기도 했죠. 24시간, 7일 동안 이제 일을 하겠다. 다시 테슬라로 돌아오겠다. 정부에 대한 이 정치적 개입보다는 기업 측면에서 더 슈퍼 포커스드 초집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도지코인에 있어서의 기대감도 시장에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정부에 관련된 이런 일보다 기업과 그리고 그에 맞물려서 도지코인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수혜에 대해서 기대가 되니까요. 그 부분들 소식 나오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 X 안에서 도지코인으로 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들도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도지코인이 상용화가 된다면 기존의 밈코인의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밈코인이 조금은 상용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시세인데요. 금 어제보다 역시나 올랐습니다. 금이 3,300달러 선을 현재 회복하고 지금 전일 기준으로 0.8% 빠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지난 일에 봤던 수치인 3,200달러 선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에는 금을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흐름 때문에 올라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펄 의장과 만나기도 했고요. 또 관련해서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시장의 불안감, 불확실성들이 증폭되면서 이렇게 시세에 반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시세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 지점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하단에 있는 M7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0.29%, 시장이 강보합 정도를 유지한 것과 비슷하게 0.29% 올라줬네요. 네, 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엔비디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뉴욕장이 마감한 이후에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오히려 0.51% 정도 떨어졌던 어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출이 됐죠. 삼 간밤에는 최고가가 지금 살펴보시면 139.19달러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140달러 선을 장중에는 터치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장 마감에 살짝 반납하면서 140달러 선을 하회한 수치로 장 마감했습니다. 3.25% 올랐고요. 장중에는 5% 넘게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엔비디아의 이런 호실적 사실 2024년에는 어마무시하게 이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높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이제는 많이 잘 나와도 어마무시하게 크게 올라주진 않았다는 점, 한 5%, 3에서 5% 정도밖에 안 움직였다는 점 주목해 주시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3% 약보합 마감했고요. 아마존은 0.48%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한 비트코인은 지금 1.49% 전일 대비 하락 중이고요. 알파벳은 0.24% 하락 마감했네요. 참고로 테슬라 역시도 0.43%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한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코인부터 글로벌 시장, 이 뉴욕 증시에서 주역인 M7 종목들의 시세 흐름까지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이런 점들 보면서 간밤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관세 영향권 안에 있다. 시장이 아직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고요. 다만 진짜 처음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큼의 큰 충격은 아니라는 점도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관세에 대한 이 영향들을 꾸역꾸역 지금 몇 달째 소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큰 충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의 코인 소식들 한 가지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미국
"일경의 은퇴 자금, 비트코인 투자 빗장 풀었다." 이런 헤드라인이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래도 가상자산 밀어주기에 최근 들어서 사실 다시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퇴직 자금입니다. 퇴직 자금으로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네요. 가상자산은 이미 미국이 주류로 이 흐름을 잡고 있는데 달러 패권을 넘어서 이제는 자본 패권을 노리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라는 계좌에 비트코인이 담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은퇴 계좌에 비트코인 개입하는 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연금 계좌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했던 바이든의 행정 지침을 조금 철회하는 방안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에 대한 행보 중 하나죠. 우리 돈 1경원에 달하는 이 은퇴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은행에만 묶여 있던 이 은퇴 자금이 새로운 돈의 수단으로 보여서 비트코인에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활력을 띨 수 있을 거라는 점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왕국을 향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이번 행사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의 주역인 비트코인 2025 행사도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트럼프 사단이 총출동해서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경제 주류로 미국 경제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주류로 인정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또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확실히 미국이 잡아두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과 규제 방안들을 다시금 체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벤스 부통령의 말을 이어서요.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볼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해당 사진에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곳에서의 말들이 시장을 좀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맞춤형 규제 그리고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가상 자산을 사실은 많이들 거래하고 있지만 아직 주류까지 오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주류 경제로 편입을 시켜서 규제 당국이 마음대로 가상 자산을 위협하지 못하게 거뜬하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등과 같은 일부 가상자산 사업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로 나가버린 이 자금들을 다시금 미국에서 이탈시키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정도의 포부를 밝힌 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키워나갈 수 있을지가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한 번씩 복기시켜 드리자면요. 데이비드 sak스 이 크립토 차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미래의 먹거리고 미래 금융 시스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 중인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은퇴 자금부터 전략적 비축까지 이 부분들이 이어진다면 미국에서 어마무시한 이 돈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들어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에 활력을 다시금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날 행사에서는 이 두 분뿐만 아니라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인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에릭 트럼프도 동시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립토 경쟁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고요. 또 본인들의 사업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에 있어서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과 그 비축에 대해서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현재는 세계 대규모 거래를 준비 중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주니어는요, 비트코인의 정말 중심이고 금융의 미래로 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회로 삼아야 되고 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그들의 입을 빌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고요. 에릭 트럼프는 또한 지난 3월 가상자산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인 헛에잇에 비트코인 채굴 분야를 인수합병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아메리칸 비트코인도 출범시키는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나스닥 상장사인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미증시에서 상장하게 된다면 시장에도 어마무시한 파급력을 끼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 자산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넘어서 정말 주류의 자본 패권까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여기서 아쉬운 거는 요렇게 트럼프의 최측근인 인물들이 총출동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다 가상 자산의 앞으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에 있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비트코인의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는 이런 말들보다는 좀 더 확실한 정말 확실한 뭐 자산 비축이라든가 아니면 이에 대한 대비 뭐 규제 이런 방안들이 나와주면 그래도 그때는 움직이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한국에 있는 코인 소식입니다. 한국도 현재 스테이블 코인과 ETF가 많이 약한 편인데 이러한 제도적 마련을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도 그렇고요. 글로벌적으로도 한국이 많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발 맞춰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죠. 이때 하는 총재께서 이야기한 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드라인은 하는 총재 스테이블 코인 통화 정책 유해성 저해 우려된다. 이런 헤드라인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그곳에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대체제이기 때문에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된다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은행 기관들의 이 법안, 이 스테이블 코인 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화폐 대체제가 부도가 나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까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시장의 혼란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마련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당장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악용할 수 있는 범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 손쉬워지기 때문에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까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야기했고요. 일단은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발행을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감독 가능한 은행권 그리고 비은행권에 대한 차별점을 좀 둬야 되는 것 같고요. 조금은 더 시장의 신뢰도를 저해하지 않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입장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 토큰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며 이를 점차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사를 만나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국내 시장 안에서 큰 악용이나 범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정부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한국 소식입니다. 해외 주식 코인 5억 원 넘으면 다음 달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금융계좌 잔액이 지난해에 5억 원이 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달까지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안에 있는 현금, 주식, 채권, 여기에 더해서 가상자산까지 포함을 해서 이 모든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상자산도 세금의 대상으로 이제 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왔지만요. 해외 사업자의 지갑을 개설한 경우 수탁형과 중앙화 지급이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잔액 산출은 매월 말일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각 자산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고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법이 조금 복잡해지기는 했는데요.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원화로 돌려가지고 이게 50억 원이 넘는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예금, 그리고 가상자산, 보험, 채권 이렇게 있는 계좌의 원화의 합계가 지난해 2월 28일 6억 원, 4월 30일 9억 원, 8월 31일 6억 원이라면 이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달인 4월 30일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신고 이력이 있는 납세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신고 대상자인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신고와 과소신고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요.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기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코인 소식은 뒤로 하고 글로벌 증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 간밤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은 0.28% 상승했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종합 지수는 0.39% 뛰었던 일제히 강보합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에 관세 무효 판결이 내린 가운데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상호 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하면서 이 기대와 우려가 혼조를 보였던 약간 어지러웠던 뉴욕 증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더해서 뭐 관세 관련 뉴스 사이클은 정기적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거래일인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 보여주는지 만나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증시 역시도 출발할 때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약간 조정받아 가는 모습 양시장 모두 보여줬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관세 관련 소식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 항소 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날 1심 법원에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조처를 항소시 심리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서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요, 전날 장 마감 후 미국 정부가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 10에서 25%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일명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 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관세 무효 소식에 아시아장에서 미국 주가 지수 선물은 1%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뉴욕장 개장을 앞두고는 주가 지수 선물 가격은 상승분을 반납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는 관세 무효 판결로 인해서요,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만 더 키운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지점이 실제로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이러한 바람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29일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결국 트럼프가 꽂은 보수 판사들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 달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카드가 전 세계적으로 협상 카드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결이 어떻게 날지 다시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날 엔비디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25% 올랐죠. 139달러 정도 마감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요. 엔비디아를 기준에 보유했던 분들께서는 다시금 회복해서 조금은 안심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장중에 5% 오를 때는요, 무려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2위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차지하고 엔비디아가 밀려난 게 조금 됐는데요. 다시금 시총 1위에 올랐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회계 연도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또 언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음에도 이러한 실적 보낸 게 조금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나 싶고요. 엔비디아의 이런 실적에서 우려감이 트럼프의 중국 제재도 있지만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이제 발전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시선도 있지만요. 데이터 센터 매출 좋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뛰어넘어서 사우디아랍에미리트, 대만과 같은 곳에도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까지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RM 중국 수출 제한 소식에 5% 급락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 의해서 계속 중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에서 좀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 소식을 제안을 하면서 5.49%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상무부가요, 최근 중국에 대한 항공기 엔진, 그리고 반도체 설계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특수화학물질과 기계류 등의 수출을 제한했다고 보도하며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이 논의들 많이 있었죠. 이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이 제조 2025 전략 등을 통해서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하려고 하자 이를 제어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도체 부품에 대한 투자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세계 1등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국이 반도체에 있어서 독립적인 위치, 독자적인 위치를 좀 꾸리겠다.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인부터 미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코인에 있어서도 이슈들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고요. 확실히 이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가 국내외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조정이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날 또 미국 증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세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이슈와 함께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5월 마지막 금요일까지도 코인 랩소디와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